10만 달러가 트리거된 거는 불확실한 뉴스 때문입니다. 그날 바로 10만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승이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이지만 내년 9월에 비트코인 망하는 거예요. 분화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얼어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부서를 폐쇄해버려요. 그분들이 분화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편하려면 공부를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심해 가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1년 동안 저는 프론티어에 있었지 따뜻한 양지에 있은 적이 없어요.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30만 원이면 됐거든요. 35만 원 묻어놓고 오태민이 사기꾼이 아닌지 보면 안 됐을까? 35만 원에 테스트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같은 것도 정말로 본인이 이게 땡기면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팔자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모든 투자가. 교수님, 그럼 또 저희가 또 어쨌든 대중분들이 또 궁금한 건 시황이니까 그 얘기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은 왜 지금 좀 회복을 10만 달러까지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뭐 연말까지 가격이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세 가지 점을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10만 달러가 트리거된 거는 불확실한 뉴스 때문입니다. 중국이 채굴 금지해서 유턴하겠다라는 뉴스가 홍보말로 나왔고요. 그날 바로 10만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위험한 상승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해버리면 중국 정부가 부인해버리면 바로 폭락합니다. 우리가 곰탄 적 없는데 중국이 지금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뭐 12만 14만 달러 과열된다 싶으면 해버릴 수 있는 게 중국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나는 이제 약달러 때문입니다. 스콧 베센트의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장이 이해를 한 거죠. 트럼프의 정책은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 1고3저네요. 1고3저. 네. 1고3저. 그게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약달러하고는 이제 약달러는 비트코인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트럼프의 임기 동안 비트코인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약달러 때문에 너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너무 크게 오르면 반드시 붕괴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밌는 이제 분석인데 이게 맞을 거예요. 세계의 유동성, 그러니까 M2라고 하는데 세계의 상업은행에 있는 예금 총액이죠. 글로벌 M2를 90일 후행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3달 후행하는 거예요. M2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좋을 거다라고 이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이 M2는 내년 6월에 꺾인답니다.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이지만 그러면 이제 내년 9월에 비트코인 망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네. 요것만 따갖고 또 망했다는데 안 망한다 뭐 하지 말고 좀 제발. 그러니까 돈 하면서 제 말과 영상을 보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내년 9월쯤 가가지고 돈 덮을 수도 있는 거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예언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언가로 저를 취급해갖고 무당이냐 예언가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근데 교수님 저 10만 달러 돌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 발언 때문에 지금 저기 무당 되셨어요. 예언가. 다들 이제 뭐 1, 2월이면은 15만 불 돌파는 시간 문제지 할 때 교수님은 아닌데 10만 달러 그게 돌파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시장에서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조금씩 취했더라고요. 조금 더 업된 게 있었죠 사실 작년 말에. 11년쯤 이거를 롤러코스터 타다 보면 저처럼 그냥 기질상 교만한데도 겸손해지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앞에서 우린 다 겸손하죠. 교수님, 그럼 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진짜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들어온 것 같다. 힘든 시간 끝났다. 원래 1월부터 올랐어야 되는데 관세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이게 몇 달 늦어졌고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올라갈 거고 특히나 알트코인 불장이 따라올 거다. 결국엔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위험한 상승이라고 했죠. 중국에 투자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걸 부인하면 폭락할 수도 있다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만 달러는 관찰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1, 12, 13, 14만 갔더라도 다시 10만 달러 미만 내려올 수 있거든요. 10만 달러는 두터운 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만 달러에. 많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런 진동만 있어도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좋다. 역설적이지만 제 희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 희망대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상승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고인물이니까. 네. 그게 아니고 크게 상승했더니 반드시 폭락하더라. 그러니까 폭락하는 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3억 갔다가 2억으로 돌아오는 게 1억에서 1억 5천, 1억 7천 갔다 다시 1억 5천 그리고 2억 간신히 가는 거 같은 2억이라도 3억 갔다 화끈하게 2억 되는 게 더 낫지
같지 않냐 2년 후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에서 2년 걸려서 2억을 가면 그 사이에 많은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강연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도 할 수 있는데 이게 3억으로 가면 문화방처럼 뛰어들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얼어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부서를 폐쇄해버려요. 이런 거 저는 한 3번을 봤기 때문에 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지 말고 지난 봄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막 되게 이거 막 고통당하면서 근데 너무 네.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어요. 약간 좀 괴로운 것 같은데 옷 작가님을 불러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럼 제가 나가서 수요가 있는 거지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면 막 받아 적고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뭐 시즌 끝난 거면 저 얼마나 많이 질문 받았어요. 맞아요. 뭐 시즌 종료설.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시즌 시작도 안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땐 또 제가 막 질러드려요. 왜냐면 힘들 때 제가 질러야 오태민이지 뭐 힘들 때 힘들다 그러면 그냥 투자자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또 거꾸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화방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불을 보면 그냥 뛰어드는 거야. 근데 교수님 아까 저희 일부에서 이제 지식인의 돈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기는 게임이고 이렇게 좋은 투자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없다고 하시. 물론 상승률은 더 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마음 편하게 이게 수익 얻을 수 있는 게 그럼 분화방처럼 뛰어들어도 뭐 계속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분화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죠. 아, 마음이 편하려면 공부를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냥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의심해 가면서 깨우쳐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캐즘을 건너야 됩니다, 지적으로. 캐즘을 건너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교수님의 책 2권을 읽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저자니까 내 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책이 또 어렵다는 평가도 있고 글쎄요. 네, 제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서점에 갔더니 비트코인으로 분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 책은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지정학으로 분류되어야 되거든요. 트럼프 시대 지정학과 비트코인은 사실 트럼피즘에 대한 책으로 그만한 책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고. 근데 비트코인이 붙어갖고 비트코인 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제가 그런 책을 열심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 어필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정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비트코인으로 끌어오려고 쓰는 거예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11년 동안 저는 프론티어에 있었지 네. 따뜻한 양지에 있은 적이 없어요. 따뜻한 양지에서 한 자리 차지해갖고 무슨 뭐 위원장 뭐 이런 거. 다 비트코인 다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늘 가서 대화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린 책을 쓰고 계속 주장을 한 거죠. 프론트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강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한 거죠. 크립토 쪽에서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저는 대기업 레가시들 쪽에 가 설명하고 무시받고 했었죠. 요즘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셨나요? 이런 거죠. 옛날에는 대기업의 이사가 자기 개인적으로도 제 얘기를 안 들었고 회사의 입장에서도 제 얘기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기업 이사들이 저한테 밥을 사주면 제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들도 은퇴할 거니까. 개인적인 투자 자산으로. 근데 회사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느냐? No,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니군요. 예,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완전 열려 있죠. 제가 안 만나주죠. 진짜로 부자들이 저보고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뭐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 밥을 왜 먹어요? 시간이 제가 지금 금인데. 그 오태민 교수님 웅달 책방에 모시려면 제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워낙 바쁘셔서. 부자들이 착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자기가 밥 한 번 사주면 뭐 다 튀어나오니까 제가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얼토당토한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은 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현금성 자산은 제가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원래 유튜브에 나오면 좀 이렇게 뭔가 친근함이 있다 보니까 쉽게 보이나.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교수님이 답변하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되게 힘든 시간을 3개월 동안 겪으셨죠. 네. 막 5, 60% 폭락하고 네. 그러다가 요즘 좀 훈풍 불고 있는데 네. 아니 이거 말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거 뭐 더 떨어질 수도 아까 있다면서요 막 비트코인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들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뭐 지금 조금 올랐을 때 팔아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트는 기본적으로다가 막 많이 하면 안 돼요. 네. 저도 모빅이라는 걸 만들었지만은 전 재산을 투자해서 모빅을 사라?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제 코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모빅 같은 게 지금 뭐 30만 원 미만이잖아요. 네. 그냥 하나씩 사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왜냐하면 뭐 혹시 알아요? 빅딩이 될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 얘기를 꼭 지금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대전에 그 상공인 협회에 갔었어요. KSA. 거기에 다 회장님들이십니다. 그 회장님 한 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제가 사실 그 대전의 호텔 사우나의 회원인데 그 사우나에 가면 구두를 닦아주잖아요. 회원들한테. 그 구두 닦기를 하시는 분이 10년 전부터 자기한테 비트코인 사라고 권하더래요. 10년 전부터. 매번 갈 때마다. 근데 하루는 자기 구두를 안 닦아놔갖고 왜 구두 안
닦아놨냐 그랬더니 왜 비트코인 안 사냐고 되려 따지더래요. 오. 자기가 성화에 못 이겨서 2개 샀답니다. 2개. 야. 야, 성화에 못 이겨서 2개를 사게끔 만들었어요. 그 닦으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만 그 호텔이 리모델링 하면서 그 뒤로 못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트코인이 수십 배, 수백 배에 오른 동안에도 계속 구두를 닦으셨대요. 와, 대단하신 분이죠. 대단한 분이네. 이 방송을 보면 한번 저랑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분명히 아실 텐데 이런 거죠. 우리가 10년 전에 오태민 말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저 사기꾼 같단 말이죠. 이해됩니다. 사기꾼처럼 보여. 그러면 사기꾼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30만 원이면 됐거든요. 사기꾼 확인하는데 35만 원 지인들, 내 친구들 35만 원 묻어놓고 오태민이 사기꾼이 아닌지 보면 안 됐을까? 35만 원에 테스트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쵸, 뭐 친구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 알트코인 같은 것도 정말로 본인이 이게 땡기면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팔자를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모든 투자가 단기간에 왜 팔자를 그걸로 고치려고 하냐고요. 심리 자체가 이미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건 이미 투자가 아니라 투기잖아요. 투기, 도박이. 단기에 많이 한 10배 걸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솔라나 같은 게 유망하다면 100만 원어치 사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그냥 유망하냐 지금 해매냐 이더리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지금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또 걸어보는 거야. 100만 원 사보지. 이거를 또 맥시들은 엄청 싫어해요. 이념이더니. 아 왜? 좋다는데 100만 원 정도 걸어서 실험해볼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본인이 만약에 진짜로 그게 확신이 있으면 더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남들이 좋다면 한 100만 원씩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 하다가 이제 투자 전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더리움 같은 게 그렇거든요. 이더리움이 되게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도 그렇고 다 제 나이에 제 나이. 마이클 세일러 제 나이, 일론 머스크 제 나이 다 제 나이에요. 네. 예, 예. 근데 이더리움은 저보다 한 20살 어립니다. 주장자들이. 확 떨어져요. 그게 또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세대가 로열티도 없고 아주 개싸가지인데 활력 하나는 있잖아요. 활력 하나. 활력이 있으니까 우리 세대는 활력이 좀 떨어지고 로열하죠. 마이클 셀러 보면 얼마나 비트코인 로열합니까? 예. 로얄은 한데 활력은 떨어져 확실히. 저만 해도 막 어디 가는 거 싫거든요. 활력이 떨어지고. 근데 20대 저보다 20살 어린 지금 30대 중반은 팔팔하고 근데 상대해 보니까 진짜 로얄티는 없더라고. 바로 솔라나로 바꾸는 거 어느 순간에 가고. 근데 이더리움은 전 세계적으로 로얄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비탈리인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좀 단순해지자. 그 말은 이제 설명한 비트코인이 좀 비싸지자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날부터 이더리움 가격이 우연의 일치지만 튀어오르더라고요. 이더리움을 좀 100만 원 정도 담고 솔라나도 100만 원 정도 담고 그렇게 또 본인이 또 원하는 프로젝트 100만 원 담아서 10년 기다리세요. 10년 기다려야 그 100만 원이 팔자를 고쳐주지.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2014년도에 제가 비탈릭이 한국에 왔을 때 이더리움 1000만 원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1000만 원이면 만 개 이상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쌍코인 어쩌고 떠들더라고. 안 샀죠. 아이 그걸 뭘 떠든다고 안 사요. 1000만 원 사놨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쵸. 제 수준에 1000만 원이었던 거고 여러분 수준에서는 100만 원 정도 혹은 50만 원 정도. 저는 지금도 제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친구를 권했으면 하나를 못 사나? 속는셈 치고 하나 샀으면 되죠. 50만 원. 그걸 왜 못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 안 하죠 사실.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운과 저 인간의 아니야 50만 원을 살 정도 그 이상의 확신을 제가 보이긴 했거든요. 그분들이 나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막 길길이 뛰었어요. 막 돌잔치에 가서도 막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멀쩡한 대학 나왔고 나름대로 준수하게 제가 교도소 한 번 가본 적 없고 성실하게 살아온 경력이 있고 알고 가명 쓰지도 않고 얼굴 다 까고 이름 걸고 하고 있으면 50만 원 갖고 테스트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그 회장님은 그래서 구두 닦으시는 분의 정성 때문에 2천만 원을 테스트했잖아요. 1000만 원을 사실 때 2개를. 야 그럼 지금 15배 올랐겠네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운과 이런 걸 테스트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래는 불확정하거든요. 어떤 게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다 어느 분야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하는 사람이 정말로 준수하다면 논리가 괜찮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테스트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고 한 5년 10년 기다려보세요. 느긋하게. 그거를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0만 원 막 1억을 테스트해온 그건 테스트가 아니라 그건 도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쫄리고 아웃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알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교수님 말씀대로 나는 공부해보니까 이더 솔라나 혹은 요 코인이 좋은 것 같아서 한 30만 원씩 3개 샀어. 그럼 속이야 쓰리겠지만 60만 원이니까 월급 들어오면 그게 상세 안 될 돈이 아니니까 막 인생 망했어 이런 타격은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다 이제 막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집어넣어 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만 원씩 이렇게 3개를 해갖고 그게 반토막 나면 술 먹을 돈 하나 없어진 건데 맞아요.
그게 10년 있다가 1000배가 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걸 왜 안 해요? 업사이드는 너무 좋고 다운사이드는 좀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많이 느니까. 많이 느니까. 그럼 반대로 비트코인은 업사이드는 더 적지만 알트랑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근데도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더리움이 막 비트코인을 맹추격했던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제 지인이 물어보더라고. 이더리움을 사야 돼, 비트코인 사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트코인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강남 아파트고 이더리움 분당 아파트 정도 되고 다른 알트는 그냥 파주 이런 통일을 생각하는 그런 땅들이다. 선택 잘해라. 뭐 얘기를 해줬는데 딱 그 말이 뭐 저 대충 한 말인데 딱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견조하게 크게 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분당 아파트만 해도 막 여덩치거든요. 재건축이 돼야 오르죠, 그쪽은.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건축까지 아니, 가볍게 간다고. 근데 지금 한때 문재인 대통령 때 잘 나갔던 그 휴전선 부근의 땅들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쵸, 연천 이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뭐 신도시 지역 빼고는 많이 안 좋죠. 되게 투자로 들어가신 분. 그렇죠. 그거 알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그럼 다시 질문 제가 지금 교수님한테 빠져들었어. 큰일 났어. 제 질문은 교수님 그 알트코인 지금 투자하셨다가 물려 계신 분 중에 조금 큰 금액 넣으셔서 내가 이 돈이 막 대출까지 쓴 돈이다. 근데 지금 좀 올라왔다. 근데 아직은 손실 구간이다. 이제 마이너스 한 60-70%인데 이제 마이너스 한 30% 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 알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데 이더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도 정도 되면. 이더는 저력이 있어요. 이더는 비트코인과 다른 시스템이에요. 좀 관찰을 해볼 만한 게 이더는 리더십이 있고 리더십이 헌신적이에요. 헌신적인 리더십이 테스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맥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리더십 자체를 없애야지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하냐. 그러면 기업 주식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건데 이들이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탈중앙 시스템이나 스마트 컨트롤은 완벽한 탈중앙화로 안 돼요. 비트코인마저도 완벽한 탈중앙화냐 퀘션이 좀 있어요. 그 질문에. 근데 이제 막 복잡한 걸 막 하려면 좀 더 리더십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더리움은 지금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온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도 테스트를 받은 거라고 봐야 돼요. 좋은 리더십이에요. 현명하고 유연하고 제가 이번에 아주 좀 감동했어요. 저 유연성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비트코인 좀 단순해지자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더리움급의 좀 그래도 뭐 들어본 대형 알트라면 조금 기다려볼 만. 기다려보세요. 네. 자발트라면 좀 잘 판단해라. 아예 자발트는 그냥 100만 원 이상은 아예 하지를 마세요. 하지 마라. 본인이 발행자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발행자가 아니라면 좋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저희 웅달제빵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어서서 뭐 편하게 오늘 대화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은 조정받을 때가 재밌습니다. 조정받을 때 나와서 여러분들 설득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땐 또 안 들으세요. 가격 올라갈 때 듣고 그러는데 좀 그거를 바꿔보세요. 좀 이제는 가격이 떨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격이 올라가면 좀 관심을 끊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의 저자이신 오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